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i제파와 v제파 조금 간단하게 두 가지 논문 통해서 i제파에서 어떻게 v제파까지 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제파는 메타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Self-Supervised Learning from Images with a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라고 해서 이미지스와 조인트 임베딩 프리딕트 아키텍처를 따서 i제파라고 불리는 논문입니다. AI를 통해서 좀 한 페이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i제파는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픽셀 공간에서 복원을 통해 예측을 하는 거에 반해서 i제파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좀 중요한 정보와 객체 구조, 위치 등을 좀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뒤에 백그라운드부터 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제파에서 백그라운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레임워크를 기존의 두 가지 방식과 i제파 방식으로 총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하여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으로 여러 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어그멘테이션은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랜덤 크롭 그리고 컬러 지터링 그리고 플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그멘테이션들은 좀 시멘틱한 의미를 바꾸지 않고 픽셀 수준의 변화만 증가해서 시멘틱한 정보를 학습하는 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심시에랄, 심샴, BYOL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은 이제 높은 수준의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 강력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이미지가 아닌 여러 모달리티에 적용이 힘든 점이랑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뷰를 생성하는 비용이랑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학습을 하다 보니 바이어스 주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으로는 제너레이티브 메소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아키텍처는 대표적인 논문인 MAE의 아키텍처로 인풋 이미지에서 여러 부분을 패치로 가린 뒤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MAE, IBET, CAE가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인베리언스 메소드보다 사전 지식이 좀 덜 필요하다는 점이랑 다양한 모달리티가 적용 가능한 것, 그리고 파인 튜닝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방법보다 대부분 성능이 낮고 픽셀 수준 디테일에 좀 학습 비용이 낭비되다 보니 학습 시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제파 논문에서는 이런 기존에 있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은 입력상 사이의 관계를 학습을 하고 의미적으로 비슷할 때는 낮은 에너지, 유사하지 않을 때는 높은 에너지를 할당하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는 이제 유사한 입력 XY에 비슷한 임베딩을 출력하도록 학습하고 서로 다른 입력에는 서로 다른 임베딩을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것으로 어 이미지에서 동일 이미지에 핸드크래프티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에 해당합니다. 제너레이티브 아키텍처는 디코더가 이제 유사한 입력 X로부터 Y를 직접 리컨스트럭션 해서 그 포지션 임베딩 같은 조건 변수 Z를 통해서 어떤
패치를 리컨스트럭션 할지를 통해 디코더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임베딩 프리딕티브 아키텍처 즉 제파는 JEA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랑 제너레이티브 아키텍처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X 인코더 입력 X와 입력 Y 모두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프리딕터라는 것을 통해 인코더를 통해 나온 공간에서 이제 로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제너레이티브 아키텍처보다 더 의미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를 학습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와 같이 리프레젠테이션 콜apse 문제가 존재해서 제파에서는 X 인코더와 Y 인코더를 비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파의 아키텍처 오버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파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콘텍스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 그리고 프리딕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텍스트 인코더는 콘텍스트 이미지를 받아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 타겟 인코더는 전체 이미지를 입력받아 타겟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딕터는 이제 콘텍스트 인코더에서 콘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Z 포지셔널 임패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타겟 영역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파에서는 콘텍스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는 모두 스탠더드 VIT를 사용하였고 프리딕터는 내로우 VIT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성이 이제 타겟 인코더가 스탑 그레디언트로 가중치를 고정하고 콘텍스트 인코더의 가중치의 EMA로 업데이트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콘텍스트는 이제 입력 이미지에서 한 개의 콘텍스트 블록 X를 랜덤 샘플링합니다. 스케일은 0.85에서 1.0이고 중행비는 1: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과 겹치는 영역을 제거하는데 이거는 트라이비얼한 예측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콘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패치 레벨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에서는 이제 입력을 받아 M개의 타겟 블록을 샘플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4개를 샘플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과 동행비는 0.15에서 0.2, 0.75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타겟 블록은 콘텍스트와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하고 이제 타겟은 원본 픽셀이 아니라 타겟 인코더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후에 프리딕터입니다. 그래서 콘텍스트 인코더의 출력을 통해 M개의 타겟 블록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것인데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어떤 타겟을 예측할 건지에 해당하는 마스크 토큰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제 L2 로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멀티블록 마스킹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어떻게 원본 이미지에서 마스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4개의 타겟 블록이랑 1개의 컨텍스트 블록을 이런 방식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 블록은 조금 작게 여러 개를 샘플링을 하고 이제 시멘틱한 영역 학습을 위해 이렇게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컨텍스트 블록은 좀 크게 샘플링을 진행해서 충분한 문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멀티블록 마스킹에 대한 실험표입니다. 레스터라이즈드랑 블록
싱글 블락 그러고 이제 랜덤 마스킹 대비 더 시멘틱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딕터가 예측한 것을 시각화했을 때 생성 모델을 통해서 프리딕터 출력에서 프리딕터의 출력을 복원해 보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들이 이제 사물의 위치 그리고 구조 같은 것들이 잘 포착되는 반면에 어떤 배경이나 그런 미세한 디테일들은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V제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제파는 이제 I제파를 비디오로 확장을 한 논문입니다. I제파에서 이미지에서 피처 프리딕션만으로 강력한 표현 학습이 가능했는데 I제파는 어그멘테이션이랑 네거티브 샘플 픽셀 리컨스트럭션이 모두 불필요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디오는 이미지보다 더 풍부한 시공간 정보를 가지지만 시공간 리던던시 때문에 마스킹과 예측 과제가 훨씬 어려워지고 이미지로는 학습할 수 없는 모션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V제파는 3D 튜브 마스킹과 3D 튜브 마스킹으로 시공간 리던던시를 차단해서 이제 시공간 표현 학습을 잘 해냈다고 합니다. 릴레이티드 웍스입니다. 릴레이티드 웍스의 첫 번째가 슬로우 피처로 이제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천천히 변한다가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픽셀 수준은 빠르게 변하지만 의미적 표현은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로 스펙트럼 방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연구 계보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딕티브 피처스가 이제 한 시점의 표현으로 다음 시점의 표현을 예측한다라는 의미인데 슬로우 피처스에서 이제 불변성만 학습을 하던 것이 다음까지 가서 방향성이 있는 예측으로 확장을 한 연구 계보입니다. 그래서 타겟 인코더를 프리즈하는 방식에서 인코더까지 함께 학습하는 방식 등으로 발전을 하였고 여전히 레이블이랑 네거티브 샘플에 의존하는 방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어떻게 좀 진화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IT 표준화와 MAE 같은 제너레이티브 아키텍처들이 발전을 했었고 콜랩스를 방지하는 것들이 발전한 것들과 이제 추후 설명드릴 어텐티브 풀링 기반 방식들의 높은 학습 방법 등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프리딕션이랑 픽셀 리컨스트럭션 중 피처 프리딕션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V제파의 명분을 좀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I제파와 V제파의 아키텍처 비교입니다. I제파에서 V제파로 넘어갈 때 이 아키텍처는 거의 유사한데 입력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입력이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변경이 되었고 마스킹하는 방식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로스가 L2에서 L1으로 변경이 된 것 이외에는 거의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영상이 되면서 VIT가 1D 시퀀스를 입력으로 봤기 때문에 비디오를 어떻게 토큰화할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3D 컨볼루션 기반으로 토큰화를 진행을 하였고 템포럴 스트라이드가 2 그리고 스파셜 스트라이드가 16으로
결과적으로 1568 개의 토큰이 생성됩니다. 논문에서 튜블렛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한 토큰당 2프레임에 걸친 픽셀 블록을 의미하고 이미지의 2D 패치의 시간축으로 확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하면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프리딕터에 넣고 이제 Y에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아이제파와 동일하게 리프레젠테이션 콜apse가 발생하게 되므로 V제파에서도 I제파와 마찬가지로 그 타겟 인코더에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하고 컨텍스트 인코더의 가중치를 EMA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제파에서는 L2 로스를 사용을 했는데 비디오로 넘어가게 되면서 L1 로스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 L2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학습하는 방식인데 L1의 그 미디안 앱솔루트 데비에이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제파와 조금 다른 마스킹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력이 비디오가 되면서 시공간 리던던시 때문에 마스킹 방식을 2가지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 일부만 가리면 인접 패치로 그 프레임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랑 또 한 프레임만 가리면 그 다른 시간축의 프레임으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가지 마스킹 전략을 채택했고 이 튜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은 마스킹을 한 비디오 클립 내에 똑같이 쓴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쇼트 레인지 마스크는 이제 8개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였고 롱 레인지 마스크는 2개 큰 블록을 합집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쇼트 레인지 마스크는 좀 디테일한 지역적 예측 능력을 위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롱 레인지는 좀 전역적 맥락적 예측 능력을 위해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제파와 마찬가지로 그 컨텍스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는 모두 스탠다드 VIT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였고 V제파에서는 3가지 모델을 학습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딕터는 내로우 VIT를 사용을 하였고 내로우 VIT를 사용한 이유가 프리딕터의 아키텍처가 너무 크면 인코더가 표현을 잘 만들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작게 유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약 200만 개 비디오를 결합한 사전 학습 데이터셋으로 좀 목적을 달리하는 3가지 데이터셋을 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SSV2는 어떤 물체와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비디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 키네틱스는 인간의 그 행동 액션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ow to 100 million 요거는 인스트럭셔널 비디오로 좀 정말 다양하게 비디오가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프리트레이닝 학습은 이제 약 입력 비디오로 16프레임 하게 되고 프레임은 4개를 스킵을 했다고 합니다. 배치와 이터레이션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프로즌 이밸류에이션과 엔드 투 엔드 파인 튜닝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인코더의
표현 자체 품질을 평가한 것과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까지 성능을 체크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픽셀보다 더 좋은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동일한 데이터셋과 동일한 이터레이션, 동일한 마스킹 전략을 사용을 했을 때 로스를 어디서 예측하는지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픽셀을 예측하는 MA 방식과 피처를 예측하는 VZ파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 프로즌 인코더를 프로즌하는 실험에서는 모든 비디오랑 이미지 태스크에서 피처 프레딕션을 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파인 튜닝까지 갔을 때는 조금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표현 자체의 품질 차이는 위에서 인코더를 프로즌하고 비교를 한 것이 더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픽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피처 스페이스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픽셀에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좀 조명이나 텍스처, 노이즈와 같은 좀 의미랑 상관없는 정보까지 학습을 해야 해서 용량이 낭비라고 합니다. 대신 피처 예측은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더 학습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셋을 늘렸을 때 학습의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데이터셋을 하나씩 늘렸을 때랑 다 했을 때 어떤 평균적 일반적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데이터 스케일링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특정 태스크에 좀 잘 성능이 나오려면 관련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험으로는 프로즌 피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VZ파의 인코더가 출력이 1568개 큰 시퀀스로 어떠한 풀링을 사용해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 모든 토큰을 그냥 단순하게 평균 내서 사용하는 에버리지 풀링이랑 이제 학습 가능한 쿼리 Q랑 크로스 어텐션으로 중요한 토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어텐티브 풀링 두 가지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어텐티브 풀링이 에버리지 풀링보다 모두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제파의 로스가 언노멀라이즈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코더의 출력이 선형 분리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 이 방식은 다이노 V2랑 오픈클립 같은 다른 모델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스킹 전략에 대한 실험으로 어떤 마스킹을 썼을 때 학습이 가장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랜덤 튜브는 이제 무작위로 마스킹을 하는 방식이고 캐주얼 멀티블락은 이제 앞쪽에 몇 프레임만 마스킹을 하는 방식입니다. 멀티블락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전체 시간축에 대해 숄트 레인지와 롱 레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마스킹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 멀티블락이 모든 방식에 비해 성능이 가장 잘 나왔고, 큰 연속적인 블락을 모든 비디오의 프레임에 대해 확장해야 다른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 프레임이 참고를 하지 않아서 더 잘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V제파는 이제 피처 프리딕션만으로 비디오의 표현을 학습하는 논문으로, 슈퍼바이즈드 피처 프리딕션을 스탠드얼론 오브젝티브로 사용하여 기존에 있었던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나 텍스트, 네거티브 샘플과 같은 부가적인 신호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표현을 학습하여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고, 액션 리코그니션이나 스파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 같은 기존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들을 능가하다고 합니다. 비디오 학습에 대한 장점으로, 어떤 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장점으로, 적은 라벨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쉽게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강력한 사전 학습 기반을 제공하여 라벨이 적은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끊겼네요. 생각보다 발표 시간이 좀 짧게 진행이 됐네요. 이게 아이제파를 왜 설명하신지 알 것 같아요. 약간 V제파가 아이제파랑 엄청 비슷한데 약간 타임 어텐션을 넣은 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거의 비슷해서, 이게 입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냥 입력이 바뀌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음. 네. 비디오니까 시간 축을 따로 고려한 정도. 사실 이 설명드린 메소드들에서도 이거는 다 같은 의미여서, 아이제파를 쪼끔이라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어서 하면 네.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제파랑 이 V제프에서 프리딕터가 있잖아요. 그 네. 프리딕터의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프리딕터를 넣어서 조인트 임베딩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어 잠시만요. 네. 요거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랑 제너레이티브 아키텍처를 두 가지를 좀 합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아키텍처에서는 그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값을 이제 원본과 비교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인코더에서 나온 값을 디코더에서 복원하면서 원본이랑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것을 그 representation space에서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컨텍스트의 representation space에서 representation space를 입력으로 받고, 이제 타겟 인코더에서 나온 예측할 부분의 그 representation space를 프리딕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벡터 공간에서 네. 의 조인트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는 이미지 자체의 피처를 네. 어 좀 변화하고 싶었던 거고, 네, 이 맞습니다. 프리딕티브 아키텍처는 그냥 임베딩 차원에서 그걸 변환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두서없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님 발표 감사드리고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프리딕터 쪽에서 그 동영상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월드 모델처럼 뭔가 다음 레이턴트를 예측하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미지 쪽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아직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딕터의 입력이 인코더에 나온 벡터도 받고 타겟 인코더에서 나온 벡터도 받는 건가요? 어 타겟 인코더의 벡터가 어떤 건지 예측을 해서 네. L2 로스로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입력은 콘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벡터와, 어 요거는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파란색 영역이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영역인 건가요? 네네. 아, 그러면 그 오른쪽 회색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인 거고, 프리딕터는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실제로 위치해야 되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영역이 들어오면 그거를 예측한다.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리프레젠테이션 콜랩스, 그게 혹시 어떤 거고 왜 나타난다고 하는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잠시만요. 그 아마, 네, 초반부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컨텍스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가, 제가 이해한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컨텍스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가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뱉어야 학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아예 같은 거를 써 버리면 그 얘네 둘이 같은 거를 예측하면은 로스가 없게 되니까 좀 로스만 줄이려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V제파랑 I제파에서는 그 타겟 인코더는 이제 역적파로 학습을 안 하게 되고, 컨텍스트 인코더의 가중치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으로
아 네. 그럼 그래서 네네. 네네. 아 네네. 비슷한 거를 출력하려고는 하는데 같으면은 이제 안 돼서 요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슬라이드에서 이 세타가 모든 입력의 상수를 출력하면 로스가 0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아 혹시 제가 이 부분 한번 설명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답이 있잖아요. 뭐 고양이 분류 문제라고 치면 이제 뭐 고양이 클래스가 뭐 1 이다 뭐 2 이다 이렇게 답이 있는데, 이제 V재판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제 약간 조금 어드밴스하게 만든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라벨을 두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만 이제 러닝을 하겠다 해 가지고 라벨을 쓰지 않으니까 더 이제 학습 효율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약간 러닝을 이제 라벨 없이 라벨 프리하게 이제 러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X와 Y를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잖아요. X와 Y를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는데, 만약에 이제 Y를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는데 그거를 보낸 그 벡터가 모두 다 0이라고 치면 이제 X는 그렇게 똑같이 모두 다 0이라고 하는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벡터를 0이라고 하면 이제 X는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Y를 임베딩 벡터 만들 때 그냥 어 모든 입력이 그냥 다 0이라 하면 이제 X는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야지 로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스톱 그레디언트랑 EMA를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어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이제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데 이제 Y를 어떻게 함수를 써 가지고 임베딩 스페이스를 보내는데 그 어 값이 이제 일부러 이제 로스가 0이 되게 상수로만 하면 이제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 인코더에서 내뱉는 출력이 뭔가 두 개 다 같은 상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 로스가 0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게 맞나요? 저도 좀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음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분류 문제라 치고 이제 분류 문제라 치고 음 고양이랑 개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치면 네. 이제 Y의 그러니까 Y를 임베딩으로 보내는 그 함수가 모두 다 0으로 보낸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X도 X를 임베딩으로 보내는 함수가 있을 텐데, 그 함수가 이제 Y를 임베딩으로 보내는 함수가 이제 모두 다 0으로 보낸다 치면 X를 임베딩으로 보내는 그 함수는 이제 0으로 보내는 게 로스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래 가지고 그런 방법이 근데 이제 그 고양이와 개의 피처를 잘 담는 방식이 아니지만 로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러한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어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스톱 그레디언트랑 EMA 타겟을 사용하는 건데, 이걸 사용한 이유가 이제 Y를 이제 임베딩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Y를 임베딩으로 보내고 어 이제 Y가 음 빠르게 변하지 않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 이해했어요. 이 저번 논문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어 제가 그걸 까먹어 가지고 지금. 음
저건 네네. 월드모드 비슷하게 나왔지 않나요, 이거? 아 네네. 스탑 그레디언트가 그 학습 안 되게 하는 건데 백 프로퍼게이션 막는 건데 네. 네 그래야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는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로스 자체가 뭔가 타겟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저 타겟 인코더 자체가 이상한 값을 내뱉으면은 그거를 그걸 뭐 어떻게 방지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답이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실제 뭐 픽셀 같은 답이 아니니까. 네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거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타겟 인코더를 애초부터 뭔가 '잘 학습되는 인코더를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걔를 학습시키지 않고 고정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논문처럼 스텝 그레디언트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드는 의문이 '그럼 왜 EMA 타겟 인코더는 왜 필요할까?' 이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타겟 인코더 자체는 뭔가 학습이 되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되어 있는 어쨌든 얘 역할은 그냥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얘를 그 좀 잘 학습된 애를 가져와서 고정시키면 되지 않나 싶은데 요것도 '타겟 인코더까지 업데이트 시키는 이유는 뭘까?' 약간 그런 의문이 또 추가로 든 것 같아요. 저는 이 타겟 인코더까지 업데이트하는 거를 좀 두 개가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벡터를 내뱉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EMA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어서 이해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이 모델이 실제 다운스트림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비디오 액션 리코그니션 같은 것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의 데이터셋에서 평가 데이터로 평가를 진행. 그 아까 나왔던 그 모델에서 뭔가 다운스트림을 하려면은 네. 어딘가 뭔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온 프리딕터가 내놓은 레이턴트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걸 좀 알면은 그 타겟 인코더도 업데이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 그 다운스트림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논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음. 이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이 좀 많이 있었고 제 생각에 발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많은 실험들은 좀 자르긴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도 생각보다 좀 짧게 돼 가지고 더 붙일 걸 그랬네요. 잠시만요. 저도 죄송스러운 게 논문을 많이 못 읽고 와 가지고. 아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이 학습된 인코더를 어베리지 풀링 방식으로 하는 거랑 어텐티브 풀링 방식으로 하는 것만 좀 봤었는데 정확한 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찾아봤는데 그 액션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그 비디오를 인코더에 넣어서 그 잠재 벡터를 얻어난 다음에 거기에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거 붙여 가지고 액션을
예측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네. 그 Z 피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디오 리트리버 같은 거 할 때는 그 인코더에 2개의 영상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잠재 벡터가 비슷하면 비슷한 유사 행동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 실제로는 그 Z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 다운스트림에. 그래서 그 예측한 Z가 실제 타겟 미래의 Z와 같아지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다운스트림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네네. 뭐 아까 그 타겟 인코더를 고정시키지 않고 학습하는 이유는 어쨌든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타겟 인코더도 조금씩 그 분포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예 고정을 시키면은 그 뭔가 학습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타겟 리프레젠테이션 품질이 계속 초기 수준에 머무르니까 그 우리의 다른 인코더는 변하는데 타겟 인코더는 계속 초기 수준에 머물면은 학습하면서 데이터의 분포랑도 안 맞고 이러면서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아예 고정시키는 거는 좀 위험하고 천천히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논문을 못 읽고 와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엔 좀 논문을 많이 읽고 와서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스를 살짝 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좀 겁이 나네요. 코스모스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네, 7, 80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모스 논문이 그게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궁금한 거 다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는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